안녕하세요. 볼만찬 프리뷰 첫 시간입니다.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미 인사를 드렸는데 방송을 통해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인사를 드려야겠죠. 저는 스포츠조선의 박찬준 기자. 네, 저는 스포츠조선의 윤진만 기자입니다. 저의 이름인 윤진만의 만 그리고 박찬준의 찬을 따서 볼만찬 기자들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저희 와이프가 한 거라는 거 아시죠? K리그 이야기를 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K리그 1 경기 프리뷰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열심히 할 테니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대망의 2022년 K리그가 드디어 기지개를 켭니다. 올 시즌 사상 처음으로 겨울에 열리는 카타르 월드컵 여파 때문에 역대 가장 빠른 2월 19일 개막에 들어가는데요. 겨우내 팬들을 기다리게 했던 대망의 K리그 1 개막 라운드 프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자마자 다시 시작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네, 공식 개막전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9일 오후 2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과 수원FC의 경기입니다. 공식 개막전이죠. 네. 이 경기의 키워드 두 가지입니다. 복수와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네. 개막 미디어데이에서 김성식 감독이 절친인 김도균 손FC 감독을 향해서 지난 시즌의 수모를 배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했는데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시즌 전북이 손FC를 상대로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거든요. 2무 2패. 지난 시즌 만약에 전북이 우승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거 울산이 아니라 수원FC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맞아요. 전북이 이상하게 수원FC만 만나면 힘을 쓰지 못했거든요. 지난 시즌으로 돌아가 보면 전북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타고 있었고 반면 수원FC는 최하위를 달리고 있었던 3월 첫 만남에서도 수원FC가 좋은 경기력을 보이면서 1대1로 비겼고요. 8월에도 타르델리에게 결승골을 내주면서 0대1로 전북이 패배했었죠. 이 경기가 결정타였는데 11월 당시 우승의 길목에서 이제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던 전북이 수원FC는 그때 파이널 A에 오르면서 동기부여가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이런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2대3으로 패해요. 이 경기가 파이널 A에서 전북이 당한 유일한 패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전북 입장에서는 수원FC가 지난 시즌 걸림돌이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올 시즌 아마 첫 경기부터 이 징크스를 깨고 싶어 할 겁니다. 마침 전북이 개막전에 무척 강하거든요. 전북이 2011년 전남에 패한 이래 지난 시즌까지 10번의 개막전에서 9승 1무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믿고 아마 수원FC를 이기고 싶어 할 텐데 두 번째 키워드 가야겠죠. 바르셀로나.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바르셀로나 유스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백승호와 이승우의 맞대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백승호 선수 지난 시즌 전북에 입단해서 좋은 모습 보이면서 대표팀에도 재승선했고 대표팀에서도 좋은 모습 보였잖아요. 월드컵 최종 예선을 치르고 왔는데 몸 상태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백승호는 이번 경기 출전이 유력한데 이승우 선수 출전 여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겠죠. 이승우 올겨울 K리그에 온 신입생들 중에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선수인데요. 코리안 메시라고 불릴 정도로 재능이나 화제성 면에서 남달랐던 선수인데 유럽 생활을 청산하고 수원FC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플레이를 펼칠지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신데 사실 당초만 하더라도 개막 출전 여부가 불투명했었어요. 김도균 감독한테 제가 여러 번 체크를 했었는데 몸 상태가 기대만큼 올라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저한테 오래전부터 했었는데 개막을 앞둔 2월부터 가파르게 올라왔다고 합니다. 연습 경기에서도 많은 출전 시간을 소화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도 경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최근 수원FC가 라스, 김현, 투톱을 플랜 A로 정한 상황이거든요. 김현의 몸 상태가 올라온다면 교체로 나서고요. 그렇지 않다면 선발로도 나설 수가 있습니다. 수원FC 전체적인 이야기 좀 전해드리면 이승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상자 없이 지금 이번 경기에 나설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 타 팀이 외국인 선수 합류가 늦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달리 라스, 무릴로, 잭슨의 이영재 대체자로 영입된 니실라도 경기 뛸 수 있을 전망이고요. 물론 아직 외국인 선수들이 100%는 아니지만 이들이 중심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지난 시즌과 비슷한 전형 라인업이 나설 공산이 크고요. 반면 전북은 부상자가 제법 됩니다. 일단 이용이 자체 경기 도중에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당했어요. 한 달 이상 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여기 한교원도 발목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문선민, 이유연도 지금 현재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고민이고요. 구스타보도 부상 회복 중이라 100% 훈련을 소화하지 못했고 바로우도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출전 관계 때문에 아직 선수단에 가세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전북은 손FC에 비해서는 100% 전력을 가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측면 쪽에 손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측면이 없네. 네, 김상식 감독이 깜짝 변화를 택할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전북 수원FC에 또 지켜봐야 될 숨은 포인트 하나 더 있거든요. 양동현 선수입니다. 양동현이 개막전의 사나이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2015년 J리그에서 활약했던 2018-2019 시즌을 제외하고는 매 시즌 개막전에 득점을 했거든요. 지난 시즌에도 대구와의 개막전에서 득점포를 쏘아 올렸고요. 올해도 그 기록을 이어갈 수 있을지 양동현이 수원FC에 재계약을 하고 겨우내 괜찮은 컨디션 보였다고 하거든요. 일단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이 경기는 스카이스포츠에서 생중계를 합니다. 예측해 보시죠. 저는 무승부. 전북이 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지금 상태로는 이기기도 좀 힘들어 보인다가 제 생각입니다. 네, 저도 무승부 하겠는데요. 강팀들이 보통 개막전에 안정의 기반을 두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득점 무승부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두 번째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19일 오후 4시 반 DGB 대구은행 파크에서 펼쳐지는 대구와 서울의 경기입니다. 대구와 서울과 대구. 과거에는 딱히 접점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어떤 라이벌리즘이 생겼습니다. 6대0 경기도 나왔고 식스앤드 서울. 네, 경기 중에 충돌 상황도 있었고요. 최근 4경기 중 3경기에서 무승부가 나왔고 같은 4경기에서 양팀 통틀어 단 5골만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팽팽한 접전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네요. 두 팀은 공통적으로 개막전 징크스가 있습니다. 대구는 최근 5시즌 연속 개막전 승리가 없습니다. 최근 2시즌에도 개막전에서 미끄러진 다음 한동안 승리를 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마 외국인 선수, 비중이 큰 외국인 선수들의 시즌 초반 컨디션 문제 때문으로 보이는데 세징야는 대구에 와서 개막전에 골을 넣은 적이 없습니다. 오, 재밌는 기록이네요. 네, 헌데 서울도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개막전에서 단 1승, 2019년에 포항을 상대로 거둔 승리뿐입니다. 서로 징크스를 끊어내길 바랄 것 같고요. 스쿼드를 보면 대구는 김우석, 장성원 두 장기 부상자 외에는 추가 부상자가 딱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두 선수는 이르면 4월 복귀 예정이고요. 세징야, 에드가, 라마스, 케이타 이렇게 외국인 선수들이 1월 말에 합류를 해서 몸을 끌어올리는 기간이 보름 남짓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컨디션은 분명 정상이 아닐 거고 이번에 야심차게 영입한 선수가 홍철 선수인데 월드컵 예선 갔다가 이제 코로나 확진되면서 맞아요. 자가격리를 무려 17일을 했습니다. 우와. 네, 제가 열흘 좀 넘게 하고 진짜 미친 줄 알았거든요.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4일에 자가격리 해제되고 팀에 합류했는데 직원과 마주쳤다 그래요. 근데 직원이 봤을 때 홍철 선수가 가뜩이나 마른 체형인데 더 헬스케 보이더라. 네, 그런데 본인 피셜로 컨디션이 나쁘지 않다고 얘기했답니다. 워낙 짬 있는 선수다 그쵸. 보니까 충분히 극복하고 경기에 나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외국인 선수 컨디션은 모든 팀들의 공통 숙제니까 좀 넘어가고, 네, 관건은 이제 신인 감독인 가마 감독이 요구하는 디테일을 선수들이 얼마나 빠르게 흡수해서 경기장에 보여줄 수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3백 중심의 선수비 후역습 틀은 그대로 가져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명 그 안에서 선수들의 움직임이나 전환 템포 여기에는 차이를 줄 거거든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얼마나 적응하냐가 관건이고 반대로 서울은 익수볼이라고 하죠. 네, 익수볼은 작년에 한 차례 선보인 그대로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최근 연습 경기도 그렇게 치렀고요. 어느 정도 익수볼 컨셉이 간파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관건은 동계 때 익수볼을 얼마나 더 디테일하게 업그레이드 됐냐가 좀 관건이라고 보이고요. 안익수 감독은 알면서도 막지 못하는 익수볼을 완성시키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올해 감독들 연력을 보면 안익수 감독이 최고령이고 가마 감독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꾸준하게 K리그에서 활약했던 그런 감독은 아니지만 가마 감독 올해가 처음이니까. 그렇죠. 일단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들이고 이 베테랑들의 어떤 지략 대결도 볼거리라고 보여집니다. 서울은 고광민, 황현수, 박정빈, 차호연 이렇게 장기 부상을 당했거나 회복 단계에 있는 선수들 빼고는 대부분이 경기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벤 선수 이제 호주에서 온 측면 윙어인데 제가 전지훈련 갔을 때는 지난주에 허리 통증이 있어서 훈련 모습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훈련장에 복귀했다고 하니까요. 데뷔전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두 팀 모두 작년과 비교할 때 큰 변화가 없는 라인업을 빼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켜볼 선수는 대구의 오승훈 선수와 서울의 팔로세비치. 오승훈이 어떤 대구 골문에 얼마나 큰 안정감을 가져올지 궁금하고요. 팔로는 포항에서 이적할 때 대구와 서울이 달려들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 서울이 영입전에서 승리했었는데 최근 대구 상대로 2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습니다. 이 두 선수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흥미진진한 경기 역시 스카이 스포츠에서 중계를 합니다. 만시부 해주시고 만감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초반에는 쫄보 컨셉으로 가겠습니다. 스코어가 보입니다. 1대1 무승부 하겠습니다. 저랑 비슷하게 가네요. 저도 무승부. 대구가 홈에서는 지지 않을 것 같다. 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네, 세 번째 경기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같은 시각 인천 전용구장에서 열리는 인천과 수원의 경기입니다. 개막 미디어데이에서 나온 두 팀의 맞대결 키워드 역시 징크스였습니다. 인천이 지독한 개막 징크스 겪고 있거든요. 네. 최근 11번의 개막전에서 5무 6패로 한 번도 이기지 못했고 그래서 조성환 감독이 이 징크스를 깨겠다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반면 박건하 감독은 깨지 못하게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두 팀 모두 겨울을 잘 보낸 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인천은 이명주를 비롯해서 이주용, 이용재, 여름 등을 더했고요. 수원은 그로닝, 불투이스, 사리치, 정승원 등을 영입했습니다. 인천 팬들 역시 이명주의 출전 여부에 관심이 쏠리실 텐데 일단 풀타임 소화는 힘들 듯합니다. 이명주가 오랜 기간 경기에 뛰지 못해서 경기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훈련이나 연습 경기에서 보면 확실히 볼 차는 게 틀리다고 합니다. 이 감각 자체는 살아있으니까 조성환 감독은 시즌 초반 출전 시간을 조절하면서 이명주의 몸 상태를 끌어올리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이고요. 인천 이 동계훈련 기간 동안에 코로나 이슈가 발생해가지고 한 차례 훈련을 철수했다 다시 훈련 캠프로 가는 우여곡절이 좀 있었잖아요. 그걸 감안했을 때 선수들의 몸 상태는 괜찮다고 합니다. 다만 부상은 조금 있습니다. 골키퍼 이태희가 내측 인대를 다쳐서 2-3개월 정도 경기에 나서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김동원이 초반 주전으로 기용될 전망입니다. 왼쪽 측면에 야심차게 임대로 영입한 이주영 선수도 종아리가 좋지 않다고 해서 조성 감독이 초반인 만큼 무리시키지 않겠다고 한 만큼 개막전에 나서지 못할 것 같아요. 강윤구 선수가 이 자리에 출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두 선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출전이 가능하고요. 부상으로 시즌 막판 뛰지 못한 김광석 어떠냐? 이제 정상 훈련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개막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원은 막판 정상빈, 김민우가 팀을 이탈했잖아요. 그래서 변화가 좀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 두 선수가 지난 시즌 재미를 봤던 이 역습을 기반으로 한 찰리볼식 352의 핵심이었거든요. 맞아요. 이 두 선수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전방은 그로닝, 김건희 투톱이 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쓰리톱도 염두에 뒀었다고 하는데 일단은 투톱이 좀 유력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김민우의 자리를 메울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신입생 정승원은 몸을 더 만들어야 한다는 게 박건하 감독의 생각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지난 시즌 후반기에 징계 때문에 꽤 오랫동안 실전 감각 쌓지 못했거든요. 현재로선 이 자리는 돌아온 사리치가 한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상에 대한 우려 당초 좀 있으면서 영입할 당시에 괜찮을까라고 생각하시는 팬들 많았을 텐데 상태가 괜찮다고 합니다. 훈련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줬다고 하고요. 현재 수원은 이렇다 할 부상자는 없는 상황이지만 수비수 불투이스의 출전 여부는 좀 반반이라고 합니다. 아마 좀 합류가 늦었기 때문에 100%가 아니라서 굳이 무리시킬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박건하 감독 생각 때문인데 출전 여부를 두고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모두 이제 비슷한 전형에 많이 뛰는 축구를 구사하는 팀이잖아요. 좀 팽팽한 경기가 예상되고 실제 지난 시즌에도 1승 1무 1패로 팽팽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무리를 지어줄 외국인 공격수 인천은 무고사, 수원은 그로닝을 키플레이어로 꼽고 싶습니다. 무고사는 교체될 수 있다는 루머도 있었는데 올 시즌에도 인천과 함께 하거든요. 지난 시즌 부상도 있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일도 있었고 코로나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좀 부침이 좀 있었는데 올해는 일찌감치 준비를 좀 했어요. 인천이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좋은 선수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이 팀의 핵심 무고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고사의 한방 기대를 할 것 같고요. 수원은 스피드는 다소 떨어지지만 힘과 높이가 좋은 그로닝 영입에 수원 입장에서 굉장히 큰 돈을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습보다는 아마 그로닝의 높이, 장점을 활용한 공격을 펼치지 않을까 싶은데 그로닝이 한국 무대에 적응하면서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바로미터가 역시 첫 경기잖아요. 첫 경기에서 한번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측해 주시죠. 저 계속 무승부네요. 또 무승부하겠습니다. 저는 징크스는 쉽게 깨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갈립니다. 수원 승하겠습니다. 오. 최전방에서 일을 낼 수 있는 선수가 많은 쪽이 수원인 것 같습니다. 어제 미디어데이에서도 이기재가 김건희 폼이 좋다. 김건희가 결승골을 넣을 것 같습니다. 자, 20일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오후 2시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강원과 성남의 경기입니다. 네, 성남 입장에선 두 경기 연속 강원과 맞붙는 셈입니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 최종전이 강원전이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날 강원의 1대2로 하면 스코어로 시즌을 패배로 좀 마무리했습니다. 성남도 마찬가지지만 강원이 지난 시즌 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래도 시즌 상대 전적에서 우위를 점했던 팀 중 하나가 성남입니다. 2승 1무 1패였습니다. 강원으로 쭉 이어서 얘기를 하면 일단 강원은 개막전을 홈에서 하는 만큼 홈발을 최대한 누리기를 바랄 겁니다. 그렇겠죠. 강릉이 어딥니까? 작년 기적 같은 잔류의 역전 드라마를 쓴 곳입니다. 예, 기분 좋은 장소라고 할 수 있고 지난 시즌 실제로 강원이 홈 승률이 57.9%였어요. 울산
전북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팀 득점의 62.5%를 홈에서 기록할 정도로 홈에서만큼은 확실한 강점을 보였다. 그러네요. 근데 반대로 원정 성적은 좀 가장 안 좋은 팀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성남 원정 승률도 보니까 31.6%입니다. 예, 그러니까 강원 다음으로 안 좋은 팀이 성남이었어요. 그런 만큼 강원이 또 최근에 홈에서 성남 상대로 5경기 연속 무패더라고요. 여러모로 홈 어떤 이점을 누리기를 좀 바랄 것 같고, 강원은 일단 척추가 정상인 상태는 아닙니다. 디노, 새로운 외국인 공격수인데 디노가 있긴 하지만 늦게 합류한 만큼 폼이 얼마나 올라왔을지 좀 미지수고, 다른 얘기지만 디노가 다이노랑 조금 뭔가 비슷하잖아요. 이상하게 엮으려고 그래. 요새 아들이 자꾸 다이노 뭐 보고 있어서 강원이 또 공룡자가 탄생한 곳이고 애칭이나 컨셉을 뭔가 티라노랑 엮으면 참 괜찮겠다. 만약 골을 잘 넣을 경우 문득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일단 척추라인 다시 보면 중원에서 한국영이 당분간 경기에 나서지 못할 그런 예상입니다. 아직 훈련장에 돌아오지 못한 상태라고 좀 들었고 3백의 가운데 자리를 맡았던 전직 주장이죠. 임채민이 이제 중국 이적이 임박한 상태죠. 맞아요. 결국은 개막전에 한국영과 임채민의 자리를 얼마나 잘 메워주느냐가 관건으로 보이는데요. 중원은 김동현 중심으로 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론스가 예상치 못하게 김동현 27살인데 깜짝 주장을 선임했습니다. 김동현 에이전트가 저랑 굉장히 친한데 네. 저한테 전화 왔어요. 야, 몰랐어요? 왜 주장 준 거야? 너 아니야? 이렇게 전화 왔더라고요. 네, 들어보니까 1차 동계 때부터 김동현을 유독 많이 챙기는 느낌이 이러더라고요. 작년에 경기도 많이 생각보다 못 뛰었고 올해는 뭔가 김동현 중심으로 꾸리겠다는 그런 의지를 주장 완장으로 보여준 것 같고요. 뭔가 서울 시절 그리고 지금 강원 코치죠. 하대성처럼 좀 만들려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내피셜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볼줄이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그렇죠. 네. 네, 파트너로는 황문기, 김대우, 서민우 중에 고를 것 같은데 스쿼드 분석 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서민우는 3백의 가운데 자리로도 테스트를 한 만큼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바야시 유키는 어떤 팀 합류가 조금 늦어졌어요. 그래서 개막전 출전은 살짝 불투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성남은 일단 김남일 감독이 부상에서 빠르게 돌아왔습니다. 예, 미디어데이 당일에 장염 부상으로 불참을 했었는데 15일 새벽에 다시 부산 전원지로 내려갔고요. 선수 중에서는 전북에서 영입한 김민혁, 수민혁이라고 많이 하죠. 이 선수가 이제 무릎 부상 여파로 조금 더 복귀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고, 그 작년 말에 잔류의 오버헤드킥 선보인 안진범이 부상으로 조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둘 빼고는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고요. 핵심 선수는 강원이 김동현이라면 성남은 권한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FA로 영입한 선수인데 올 시즌 성남의 잔류 운명을 권한규가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돈을 들여 영입했죠. 그렇죠. 권한규 선수가 과거에는 일단 뭐 자기 관리도 조금 안 되고, 그리고 일단 포지션도 측면이냐 뭐 센터백이냐 정해진 포지션이 없다는 그런 평가였는데 최근에는 일단 은퇴를 어느 시점에 하겠다는 마음을 정하고 그때까지 진짜 죽어라 축구만 하겠다. 그리고 지금 헬스를 엄청 했고 몸이 막 지금 터질라 그런답니다. 그리고 동료 그리고 후배들을 데리고 쉬는 날에도 운동하러 나가서 좋게 표현하면 선한 영향력이고 팀 동료들에게 무서운 동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경기장에서 나올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무승부하겠습니다. 골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저랑 겹치네요 계속. 양팀 모두 저는 물러서서 경기하기 때문에 네. 좀 약간 지루한 공방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이 경기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같은 시각에 열리는 제주와 포항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경기합니다. 우승 후보로 평가받는 제주가 좀 어떤 경기력을 보일지가 아무래도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제주는 겨우내 최영준, 윤빛가람, 안태현, 이지솔, 김주공, 김동준 이런 선수 영입하면서 지금 전북, 울산의 양강구도를 깰 수 있는 후보로 평가받잖아요. 네. 실제 개막 미디어데이에서도 각 감독들로부터 전북, 울산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2표를 받은 팀이 제주였습니다. 일단 제주는 변화의 폭이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전방 3톱은 제르소 주민규는 붙박이고 오른쪽 날개가 변수입니다. 제르소가 지금 빠르게 올라오면서 왼쪽 자리를 꿰찰 것 같은데 오른쪽 날개로 좀 기대를 모았던 링은 아직 좀 100%가 아니라고 하거든요. 남길 감독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눈여겨볼 포인트는 역시 어디냐? 허리 같습니다. 최영준, 윤빛가람, 이창민 K리그 최고 수준의 중앙 미드필더가 3명이나 되거든요. 만약 세 선수가 다 나설 경우 4-3-3 형태가 될 수 있고요. 기존의 3-4-3이라면 이창민, 최영준이 일단 먼저 나서지 않을까 싶은데 이창민 선수 약간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연습 경기 못 뛰었는데 직전 연습 경기에서 아주 발군의 활약 보이면서
그 남길 감독의 미소를 짓게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어떤 형태로 이어질지 이 부분이 아마 이날 경기 전체적인 틀을 좌우할 것 같고요. 좌우는 뭐 정우재, 안현범이 변함없이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안태현 선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번 경기 쉽지 않다고 하고요. 수비진은 가운데 설 수 있는 선수가 이지솔이나 김경재 선수였는데 지금 컨디션이 좋지 않거든요. 정훈, 김호규 사이에 설 이 선수 누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항은 스틸리아드와 클럽하우스 개보수 때문에 지금 초반 원정 6연전 해야 되거든요. 베이스 캠프를 아예 서귀포로 잡았어요. 그래서 김기동 감독이 미디어 데이에서 원정 같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네. 포항 김기동 감독 후 부임 후 매 시즌 초반에 부상 없이 선수단 관리를 잘해왔거든요. 올해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지금 외국인 공격수들의 합류가 좀 늦어져서 완전체는 힘든 상황인데 오그부 선수 15일에 메디컬 테스트 했고요. 완델선은 비자 때문에 2월 말이 돼서야 합류가 가능하다는 얘기 들리고요. 팔라시오스도 아주 김기동 감독의 속을 썩였던 선수잖아요. 늦게 합류를 해서 몸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공격진은 국내 선수로 꾸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이승모 선수 제로톱 다시 가동될 것 같고요. 승모야. 2선에 임상엽, 고영준, 정재희 선수 이력하고 3선에는 신진호, 신광훈. 수비는 심상민, 박찬용, 그랜트, 김용환이 이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랜트 선수는 연습 경기도 뛰고 지금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골키퍼는 주전 골키퍼 지금 강현무 선수가 연습 경기 치르면서 좀 복귀 각을 재고 있기는 한데 아직 좀 착지할 때 통증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필요해요. 네. 영입된 윤평국이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제주는 초반 강렬한 임팩트를 위해서 근데 포항은 다소 변수가 있는 새 시즌 초반 흐름을 잡기 위해서 이번 경기 승리를 노릴 텐데 지난 시즌 제주가 2승 1무로 포항이 강했거든요. 두 팀 스타일상 허리 싸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최영준이 과거 주장 완장까지셨던 포항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포항은 2년 전에 제주와 링크가 났었던 신진호가 어떤 플레이를 펼칠지 둘 다 빡세다. 네, 이번 경기에 키를 쥐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측해 주시죠. 제주 하겠습니다. 결정력 측면에서 제주가 우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김기동 감독이 뭔가 준비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주민규가 뭔가 차이를 만들 것 같습니다. 제주 승하겠습니다. 자, 개막 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21일 오후 4시 반 울산 문수 경기장에서 열리는 울산과 김천의 경기입니다. 네, 두 팀은 2020년 개막전에서 붙었었습니다. 당시 김천은 이제 상주 상무였죠. 그때 울산이 4대 0으로 대승한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 전적은 울산이 7승 1무로 크게 앞서 있고요. 최근 4경기에선 상무팀을 상대로 18골을 넣었습니다. 오. 외국인이 없는 군팀 특성상 상대의 외국 공격수에 쉽게 취약할 수 있는데 최근 울산만 만나면 주니오, 비온 존슨 등의 영혼까지 상처를 입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런데 이걸 쓰던 중에 뭔가 느낌이 쎄합니다. 지금 울산에는 주니오도 없고 비온 존슨도 없고 힌터지어도 없습니다. 아, 팬들 마음 아픈 소리네. 네, 당장 바코, 이렇게 아마노준 이렇게 외국인 미드필더는 있지만 힘과 득점력으로 상무팀 수비수들을 찍어 누를 수 있는 외국 공격수를 활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외국인 떡대를 장착했던 오세훈이 지금 2선 핵심이죠. 이동준, 이동경에 이어서 팀을 떠나면서 공격수 자체의 숫자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축구에서 나오는 우스갯소리가 올해 38이 됐는데 박주영이 시즌 풀타임을 뛰어야 될 수 있다.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 선수가 빠져나갔다고 해서 그래도 뭐 홍명보 감독이 전술을 확 뜯어고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이선 자원을 최전방에 돌리는 식으로 타겟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봅니다. 박호를 제로톱에 두는 전술도 연습 경기를 통해서 실험했다고 들었고요. 22세 자원인 김민준이나 그리고 윤일록 선수를 전방에 세울 수도 있고 뭐 박주영 선수를 선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미드필더 자원은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줄 수 있는 어떤 환경은 되고요. 홍명보 감독이 지난 시즌 원볼란치로 시작했다가 투볼란치로 바꾸고 경기력이 조금 더 나아진 그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변수가 많은 개막전인 만큼 투볼란치 조금 예상이 됐는데 지금 박용우 선수가 지금 컨디션이 좀 안 좋다는 얘기가 있어서 원볼란치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예상도 한번 해봅니다. 핵심 선수가 빠져나갔다고 팀 운영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최근 훈련과 연습 경기 본 관계자들이 하는 말은 울산은 울산입니다. 정말 그렇죠. 잘한다.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력 자체에 대한 뭐 파괴력은 몰라도 경기력 자체에 대한 우려는 크게 하지 않아도 울산 팬들은 괜찮을 것 같고요. 구단은 여기에 이제 이동준 대체자로 엄원상 선수 노리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영입하면 이제 금상첨화일 텐데 이제 14일 버전으로는 약간 일시멈춤 상태라고 그래도 끝까지 노린다고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좀 딴 데로 샜는데 김천은 이제 확실한 도전자 입장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도전자예요. 최강의 도전자. 네, 조규성, 권창훈, 이영재, 고승범, 정승현, 박지수, 구성윤
등등이 출격 대기하고요. 1대1 전략을 만약에 울산이 쓰더라도 밀리지 않을 것 같고 조규성은 홍명보 감독의 미디어데이에서 직접 이름을 언급할 정도로 최고의 주가를 달리는 공격수거든요. 그렇죠. 올 시즌에 측면보다는 최전방에서 어떤 골을 노리는 위치에서 활약할 예정이고요. 그 주변에 권창훈, 이영재와 같은 테크니션들이 지원 사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장이 유력한 선수 중에는 강윤성 선수가 지금 부대 사정으로 인해서 아마 개막전에 나서지 못할 것 같고 그 외에 김지현 포함 다른 선수들은 출전이 가능해 보입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울산 하겠습니다. 그래도 울산이고요. 김천 선수들이 오랜만에 울산 특유의 패스 플레이에 당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김천으로 하겠습니다. 최전방의 활약에서 김천이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경기를 통해서 갈릴 것 같네요. 네. 자, 지금까지 1라운드 프리뷰 해봤습니다. 개막 라운드에서 어떤 드라마가 그 라운드에서 펼쳐질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